네, 안녕하세요. 매니저맨입니다. 오늘은 겨울 동안 좀 살이 찌신 분들이 많아요. 운동해서 살이 빠지신 분들도 많고, 그래서 이제 집에 있는 뭐 자켓들, 바지들, 옷들 다 마찬가지지만 수선은 무늬를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수선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옷들이, 자켓들이 느리거나 줄일 수 있는지, 수선이 가능한 옷인지 그거에 대해서 가볍게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가볍게 알려드릴게요. 네, 먼저 이제 자켓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켓을 처음 구매할 때 어느 부분이 어떻게 수선이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가지고 계신 상품에 대해서 수선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켓 같은 경우는 입으실 때 어깨, 그 다음에 가슴 쪽, 몸통 윗부분이죠, 상부죠. 이제 그 부분만 맞으면은 얼추 전체적으로 수선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한국인 특성상 이제 어깨나 이런 데 비해서 배가 좀 많이 나오시거나 허리가 크신 분들이 좀 많은 편이죠. 그래서 어깨나 이제 몸에 맞추면은 배가 안 맞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도 안에 시접이라고 있는 여유 원단 부분으로 통해서 늘릴 수가 있고, 오히려 이제 운동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가슴이나 어깨는 맞는데 품이 너무 커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도 이제 천에서 품을 이제 줄이는 그런 방식도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가볍게 알려드릴게요. 네, 이렇게 자켓도 일단 준비를 해봤습니다. 보통 이제 일반인 분들이 옷을 사실 때 가장 먼저 들리는 곳이 뭐 백화점이죠. 뭐 로드샵일 수도 있고 마트 가서 사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제가 백화점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백화점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먼저 손님들이 이렇게 들어오시면은 마음에 드시는 내 마음에 들어야지 입는 거니까 마음에 드는 자켓이 있는지 뭐 매장별로 이렇게 돌아보시고, 그러다 마음에 드는 이런 자켓이 있으시면 한번 입어보시겠죠? 입어본다고 하시고 입어봐야 내 몸에 맞는지 아닌지, 나랑 어울리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입어보시는데, 사실 이제 옷은 평균 체형에 맞춰서 나오죠. 그러니까 가슴이 넓고 허리가 조금 좁은 일반적인 약간 역삼각형 약간의 그런 체형을 기본적으로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마네킹을 봐도 그런 식으로 나오죠. 하지만 사실상 이제 국내 평균 체형은 그렇지가 않죠. 사무실에서 의자에 앉아서 생활하는 시간이 길고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배가 좀 많이 나오게 됩니다. 요새는 뭐 운동을 많이 해야 되는데 잘 안 하는 편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자켓을 저희가 사이즈 맞춰 입어드리면 먼저 이제 어깨나 이런 부분을 먼저 봐요. 그래서 대충 사이즈 몇 정도 되겠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사이즈를 드리는 편인데,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제 어깨나 가슴 쪽은 맞는데 배가 안 맞는 경우가 있죠. 배가 안 맞을 경우에는 그냥 제품을 포기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어떤 식으로 수선이 되는지 아니 모르는 경우도 많고, 혹은 이제 수선이 되더라도 이 패턴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쁘지가 않게 나올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셔서 그냥 구매를 안 하시고 그냥 가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수선 안 하면은 옷을 입을 방법이 없어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배를 더 크게 만드는 옷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무조건 수선을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이제 자켓을 입어보시게 되면은 어깨, 내가 말씀드린 대로 가슴 쪽이죠. 가슴 쪽이라고 기존에 말씀드리는 거는 이 겨드랑이 밑부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이 맞는다, 팔통이나 이런 데도 괜찮다. 근데 배만 타이트해서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으로 이만큼이 뭐 남는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만큼은 수선을 통해서 진행이 가능은 해요. 어떻게 되느냐, 자켓은 다 안쪽을 보시면은 이제 시접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뒤쪽에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접혀 있는 부분이죠. 여유 공간인데 일부러 이런 거를 좀 남겨둡니다. 어느 자켓이든지 이 시접을 지금 이 정도의 공간이 여유가 있죠. 이만큼을 더 늘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제 완전 끝까지 100% 늘릴 수 있다는 거 아닙니다. 여기도 이제 봉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늘릴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봉제가 들어간 완전 끝 부분 0.5cm 정도를 제외하고, 이게 토탈 시접이 얼추 한 6cm 정도 되네요. 그러면 양쪽 끝에 0.5cm씩 재서 1cm 제외하고 나머지 5cm 정도를 늘릴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5cm 정도면은 품이 어느 정도냐, 이게 앞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단추 봉제 부분 있죠, 단추가 박혀 있는 이 실밥 있는 부분, 이 부분부터 들어가는 입구 부분 끝 부분 여기 사이를 기장을 재셔야 돼요. 그래서 5cm, 이쪽 5cm, 이제 요 정도. 이 부분이 이 시접 부분 5cm가 가능한 부분이 이만큼 5cm를 더 넓힐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가지 부분은 다 수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소매 같은 경우 늘리거나 줄이거나가 가능한데요. 이런 일반적인 자켓은 보통 이런 식으로 나와요. 단추가 달려있고, 이게 리얼 버튼이 아니라 페이크 그냥 일반 셋바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그냥 모양만 낸 봉제가 들어가 있죠. 이런 식으로 이걸 없앨 수도 있고요, 다 날려버릴 수도 있고, 이대로 남겨서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단추 이동 같은 경우 한 경우에 예를 들면 자켓을 입었는데 소매가 너무 길다. 슬립 같은 경우는 팔이 좀 다 길게 나오는 편이죠. 그래서 팔을 같은 경우는 좀 줄여야 될 때, 예를 들면 이 정도를 줄여야 된다, 이 정도를 줄여야 된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게 또 너무 끝부분에 내려와 있으면 보기가 좀 그렇기 때문에 수선 방식은 이 윗부분 두 개를 떼서 위로 올리는 방식이 있을 수가 있겠고, 아니시면은 어깨를 이만큼을 줄여버리는 경우가 또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빵 뭐 나왔니? 이따 받아야겠네. 끝났겠지 거의? 지금 이제 시작했어요. 그래? 빵보다는 영상이 더 중요하니까. 물론 이제 어깨를 이렇게 어깨로 밑에서 이제 얼마나 줄여야 될지 기장을 잰 다음에 그만큼을 어깨를 줄이는 건데, 이게 다 장단점이 있어요. 어깨를 하면 그만큼 깔끔하게 나올 수는 있겠죠. 밑은 깔끔하게 나올 수는 있겠지만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어깨를 전체적으로 통으로 다 써야 되기 때문에. 금액적으로는 보통 어깨 수선이 싸게 하는 데는 한 15,000원에서 비싼 데는 한 3, 4만원 정도 하는 데도 있고요. 그건 업체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되느냐, 이걸 잘라내고 이쪽을 다 뜯어냅니다. 이쪽을 다 뜯어내고 밑을 풀어서 그만큼을 줄여 올리는 거죠. 잘라내고. 반대로 늘리는 방법은 어깨로는 늘리는 방법이 안 되고요. 밑에 쪽으로 늘리는 수밖에 없는데, 얼마만큼 늘릴 수가 있느냐 하시면 안쪽을 뒤집어 보시면 지금 요 약간 나일론 원단 라이닝이라고 하는데 안감이죠. 이 안감 끝부분, 요 부분까지 지금 이만큼을 더 늘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문제점이 거의 요 정도 폭만큼 더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단추가 너무 위에 있겠죠.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떼서 밑으로 내리는 방식으로 수선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 셋바를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보통 기계가 있는 데서는 다시 이만큼 찍어낼 수 있는데, 이거는 따로 비용이 또 들어간다는 거. 뭐 비용 포함해서 하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뭐 수선 비용은 저렴한데 셋바 살리면 비용이 건당 뭐 몇천원 추가,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업체도 있다는 거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총장은 요 부분, 요 끝부분이죠. 이 총장 부분은 줄일 수는 있어도 늘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줄이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왜냐면은 자켓 같은 경우는 보통 옷은 다 무슨 옷이든 다 마찬가지지만 밸런스에 맞춰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이쪽 어깨 끝 부분이랑 이쪽 끝 부분에 중간에 이제 뭐가 들어가 있죠? 이 포켓이 있죠. 이 아래쪽 포켓이랑 가슴 상부에 이 포켓이 되는데, 요게 지금 비율이 다 맞춰서 나온 거예요. 밸런스가 다 있게 나온 건데, 밑에만 확 잘라버리면은 밸런스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겠죠. 그렇다고 포켓을 이거 위로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총장 같은 경우 말씀드린 대로 늘리는 건 안 되지만 줄이는 거는 대략적으로 권장해 드리는 거는 1인치 맥시멈으로 1인치 반 정도, 1인치가 거의 최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이제 2cm 정도, 2.5cm 정도가 큰 변형 없이, 봤을 때 위화감 없이 줄일 수 있는 거의 한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자켓에 대해서는 가볍게 알아봤고, 이번에는 바지 수선에 대해서 가볍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바지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바지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길이는 다 길게 나오는 편이에요. 보통 바지 입었을 때 딱 맞는 경우가 없죠. 보통 키가 뭐 185 이 정도 되시지 않는 이상 바지 기장 거의 지금 다 잘라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
해외 같은 경우는 보통 인치별로 기장이 나눠서 나오는데 국내는 거의 가장 긴 것만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국내 브랜드조차도 긴 게 뽑아냅니다. 왜냐면 짧아서 못 파는 것보다는 긴 거를 만들어내서 잘라서 파는 게 훨씬 더 이득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지 밑단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냐면, 보시다시피 요거는 아예 진행이 되지 않은 새 상품이에요. 부분에 이렇게 봉제가 다 들어가 있죠. 완전 새 상품. 뭐 일반 면바지랑은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방식은 거의 똑같습니다. 수선 방식은 보통 이제 한 세 가지 정도, 이제 바지 기장 수선 같은 경우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제 일반, 그 다음에 마라바끼라고 하는 방식이 있고, 턴업, 카브라라고 하죠. 이렇게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일반 기장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접어서 이렇게 마감이 처리가 끝나는 수선 방식이에요. 일반적인 정장 바지에서 많이 볼 수가 있는 방식이죠. 요새는 뭐 면바지에도 이렇게 많이 진행을 하시긴 하는데, 이런 단점은 봤을 때 외형적으로 봤을 때 좀 깔끔하게 떨어져 보이는 느낌이 있고, 봉제 자체가 좀 쉬운 방식입니다. 기계만 있으면 가장 쉬운 방식이고, 뜯어졌을 때 다시 어성 보관하기도 가장 편하고요. 보통 이제 스쿠이라고 이쪽에서 하는데, 안쪽에 요 부분, 요 접혀있는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이제 안 보이는 실 같은 거, 뭐 낚싯줄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 쉬우실 거예요. 안 보이는 실로 이렇게 엮어서 마감을 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서 봤을 때도 티가 안 나고 깔끔하게 이런 식으로 나오는 진행 방식이 있고요. 그리고 마라바퀴는 일반 뭐 청바지나 면바지에 진행되는 방식이죠. 이렇게 접힌 상태에서 여기에 이제 봉제, 실로 이렇게 따라락 봉제가 들어가 있는 이런 방식을 마라바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 면바지에서 가장 많이 진행이 되는 방식인데, 이 방식이죠. 이렇게 가장 흔한 방식입니다. 이렇게 진행되는 방식이 있고, 이제 턴업이라고 하는 방식이 있어요. 턴업은 어떤 방식이냐면, 밑단을 좀 더 접어서 좀 무게감을 나타내주는 방식이죠. 이거는 이거는 수인적으로 약간 보여드리기가 조금 힘들긴 한데, 저는 이런 정장 바지는 다 턴업을 하거든요. 이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좀 약간 복식이나 좀 클래식한 느낌의 바지를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많이 입으시는 방식이죠. 이런 식으로 모양도 좀 나타내면서 이게 몇 번 접히니까 무게감이 있겠죠. 그래서 바지 입었을 때 밑단이 좀 딱 떨어져 보이는 그런 모양을 잡아주는 수선 방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용은 사실 조금씩 차이는 있고요. 일반이 가장 마라바끼, 아까 마라바끼 말씀드렸듯이 봉제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게 가격대는 보통 가장 저렴하고, 그 다음에 일반, 그 다음에 마지막 턴업, 카브라, 이 방식이 비용이 가장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해봤자 뭐 몇천원 차이고요. 뭐 물론 이제 뭐 명품 수선실이나 고가 수선실은 좀 생각보다는 비용 차이가 많이 나을 수는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배가 많이 나온 분들 같은 경우는 허리를 맞추면 바지 통이 너무 커집니다. 그러한 경우 같은 경우는 일단은 허벅지랑 힙 부분을 먼저 맞추고 허리를 늘리는 식으로 진행을 해요. 이제 허리 늘리는 부분은 바지를 보통 이제 가지고 계신 거 뒤를 뒤집어 보시게 되면은 이 힙 중간 부분 뒤쪽에 이렇게 여유 부분이 있어요. 이 바지는 이만큼 늘릴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만큼 늘릴 수 있고, 이게 내려오면서 점점 좁아집니다. 그래서 힙은 이만큼 늘릴 수 있고, 그 위치에 따라서 늘릴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반적으로 정장 바지, 울 제품 정장 바지만 이런 식으로 거의 나오고, 면바지 같은 경우는 이 시접이 거의 없이 나와요. 네, 이런 식으로 거의 늘릴 공간이 없게끔 딱 맞게 나오기 때문에 맞추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요새는 또 바지 입으시게 되면, 입어보시면 그 미디, 마데라 그러죠? 미디 부분을 조금 타이트하게 짧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뭐 로우라이즈 이런 스타일로 해서 좀 짧게 나오는데, 사실 이제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워낙 뭐 스킨이나 이런 슬림 진, 뭐 그런 슬림한 바지를 많이 입어보셨기 때문에 크게 거부감이 없을 수 있는데,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밑이 붙으면은 바지가 너무 작다, 타이트하다 이렇게 느끼는 경우도 많고, 흔히 뭐 어른들 약간 배바지죠, 옛날에 입었던 배에 허리가 맞춰줘야 되는 그런 분들도 생각보다 좀 많으시기 때문에 미디 같은 경우도 늘릴 수 있습니다. 만들어낼 수 있어요. 미디 같은 경우는 이쪽 힙라인 따라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이 사타구니 포지 라인 따라서 그만큼 수선이 진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늘릴 수 있다.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만큼 더 늘릴 수가 있고, 이 부분을 터줘야지 더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삼각대라고 하는데, 이만큼 원단을 이렇게 덧대서 그만큼 더 늘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바지 통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뒤집어 보셨을 때 이만큼의 시접이 있죠. 이만큼 더 늘릴 수 있고, 바지는 또 양쪽으로 그만큼 들어가기 때문에 양쪽으로 이만큼 더 늘릴 수 있다. 대략적으로 한 2cm 정도 될 것 같아요. 2cm만큼 더 늘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거는 다 허벅지까지 통이 계속 이만큼 여유 부분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조정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까지 알아봤는데 영상이 도움이 좀 되셨나 모르겠네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감사드립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아래 댓글 꼭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그럼 이만.